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2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마 제 관점을 좀 잘 봐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새벽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결국은 70K가 돌파가 났었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잡고 있었던 자리는 여기 70K 정도 수준, 즉 제가 봤던 X파라고 생각했던 고점을 넘기는 순간 제 관점은 틀어진다, 폐기의 수순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은 우선 폐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관점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보고 있던 관점은 W, 그 다음에 이 파동이 X파동, 그 다음에 Y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Y파동이 진행되는데 Y파동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엔 작은 수렴, 그리고 이후에는 좀 이상합니다, 큰 수렴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큰 수렴으로 끝까지 볼 텐데 여기에서 수렴의 정의는 이 70K를 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수렴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제 숏 관점은 점점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삼각 수렴 관점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큰 삼각 수렴의 관점은 폐기되었고, 이게 아마 작은 삼각 수렴이었지 않나라는 후행성 해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좀 비율이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여기가 W, 여기가 X파동 동일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Y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한 임펄스가 왔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여기를 2파로 보느냐, 이걸 2파로 보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2파가 이제 어디까지가 ABC, D, E, D파가 어디서 끝났느냐에 따라서 2파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내에서 계속 짧게 반익반번 숏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수익을 크게 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숏만 쳤고, 여기에서 숏 홀딩 하고 있던 것 반익 추가 익절 나갔고, 올라오면서 로스 나갔죠. 로스 나간 상태입니다, 숏은.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추세선이 하나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롱을 받는다면 여기 리테스트 돌파한다면 여기 리테스트를 받을 거고요. 혹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자리 깔리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여기서 롱 받겠습니다. 혹은 그냥 이대로 리테스트고 뭐고 그냥 단발로 이렇게 쏴버리면 여기에서 횡보하거나 돌파가 난다는 걸 컨펌하고 리테스트가 오거나 하면 롱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 숏이 있는 상태에서 돌파하고 리테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약간의 롱을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듯이 여기에서 리테스트가 일어날 때 이쯤에서 롱을 진입했고, 올라와서 반익 내려오고 잤는데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서 홀딩을 하고, 그냥 제가 오늘 병원을 갔어야 돼가지고 병원 갔다가 여기 올라왔을 때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해지숏을 들어갔습니다. 추가 반익을 한다기보다 해지숏을 들어갔어요. 왜 해지숏을 들어갔냐라고 하면, 이젠 결론적으로 여기가 돌파가 났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났다는 건 앞으로 롱 추세일 거잖아요. 요 롱은 나중에 뭐 이런 데서 횡보하면 불탈 때 재평단을 세이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홀딩을 하고, 대신 이대로 그냥 더 가더라도 이 해지 숏만 터지면
나머지는 또 이 롱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익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엣지 숏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뭐 이거는 완전 단타고 수익을 픽스하기 위한 헤지 숏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숏은 아닙니다. 지난 관점처럼 뭐 크게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타 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지난 관점 제가 큰 수렴을 봤었다, 그리고 관점의 폐기가 되었다, 어떤 이유로 70K의 고점이 깨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는 하방 관점이나 혹은 수렴, 더 큰 수렴의 관점은 폐기하겠다, 앞으로 롱 관점만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서 타든 눌림이 나오고 타든 롱을 위주로 큰 그림은 앞으로 우상향하고, 자, 이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 것 같다 라고 거의 컨펌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 복귀는 방금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김에 큰 범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큰 범위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임펄스 케이스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아침에 방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 원래 아침에 여기 이만큼 한 발 더 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도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쐐기를 봤었거든요. 요런 형태의 쐐기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데, 요런 식으로. 이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선을 이렇게 그리니까 좀 이상하네. 요렇게다.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여기까지가 A가 아닌가. 그 다음에 B, C, D, E. 이렇게 쐐기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추세선 살짝 이탈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쐐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ABC 조정 나온 다음에 임펄스 쏠 때 여기 되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2번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확률이지만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외에는 지금은 유력해 보이는 게 작은 수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후행적이지만 이렇게 수렴이 다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드렸을 때 이거 큰 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가 그러면 수렴의 끝자락이 2파니까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가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충 봐도 뭐 3의 1파, 여기가 지금 뭐 수렴이든 아니면 그냥 ABC든 빠진 다음에 이제 그러면 3의 3파가 출발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의 3파, 예. 1파, 2파,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 3의 4파, 3의 5파 가고, 그 다음에 ABC 조정 나온 다음에 5파가 한 발 더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복합 조정 4파 끝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이제 불장이었을 때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임펄스로 간다고 하면 이게 3의 3파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1파, 그럼 여기 엔딩 나오고 여기가 조정이고 여기 구간이 조정이고 그 다음에 3의 1, 3의 1, 3의 3, 3의 4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도 있겠더라고요. 1, 2, 3, 4, 5 찍고 여기서 빠지면 빠지면 다시 가는,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 통으로 3파잖아요. 여기 1파, 2파, 통으로 3파, 그 다음에 4파 나올 거고 5파 이렇게 간다. 뭐 요런 그림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뭐 여기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눌리면 롱 잡고 눌리면 롱 잡고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작은 그림 다음에 큰 그림, 그 다음에 한번 큰 그림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큰 그림을 왜 보냐고 하면, 이게 3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3파가 끝이고 5파가 짧을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하고 있었는데, 이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조금 다른 그림도 하나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대부분 죄송합니다.
대부분 L파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1파, 플랫 조정 2파, 여기서부터 3파, 4파, 이 복합, 뭐 어떤 복합이든 어떤 조정이든 여기 4파, 그 다음에 5파, 그 다음에 시즌 종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K 정도를 말씀하시고,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게 찍어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혹시나 하는 요거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자, 보시면, 임펄스의 기본 조건 중에 이게 있어요. 3파는 가장 짧을 수 없다. 1부터 5파동 중에 3파의 길이가 가장 짧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0, 2 추세선, 그리고 2, 4 추세선을 중도에 이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임펄스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첫 번째 이 길이, 이 3파의 고점 길이는 1파, 5파에 비해서 가장 커야 해요. 가장 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1파보다는 3파가 커 보이죠? 다시 1파보다 3파가 크죠? 1대1 자리를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5파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지금은 임펄스의 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면 방금 보셨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하면서 임펄스가 난다고 하면 3파 임펄스든 5파 임펄스든 1파 임펄스든 임펄스 자체가 1.628 확장은 하나는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 확장이 났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파가 임펄스가 나고, 그 다음에 4 나오고, 이게 너무 크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1파 연장의 경우, 5파 나오고, 내리고, 3파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파 내리고, 하고 죽는다. 그러면, 여기 1, 3, 5잖아요. 3보다 5가 커야 하죠. 1보단 작아도 돼요. 어쨌든 최소한 이게 제일 작으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가 연장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3파 연장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연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연장이 나와야 방향을 뽑잖아요. 그죠? 동인파, 충격파, 방향파기 때문에 임펄스는 하나는 길게 뽑아줘야 방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대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대1로 나버리면 방향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방향파를 갖고 갈 때는 한 군데는 연장이 나야 해요.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임펄스들에서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1파, 3파,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그릴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거도 여기가 연장이 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연장이 났죠. 그 다음에 만약에 5파동 연장이 나는 경우에는 1, 2, 3, 4, 5 뭐 이러면 우리는 뭐 확산형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다이어고널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연장이 나요. 그럼 연장의 기준은 저는 보통 1.618 기준으로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일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3파가, 그러면 지금 보면 1파, 2파, 3 자, 1파, 2파, 3파가 온 거잖아요. 근데 3파가 1.618 연장이 안 났어요. 근데 얘보다는 길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에 횡보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오파 연장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오늘 찍어보면서 이게 그럼 여기가 뚫렸네? 그럼 여기서 이제 충격파가 하나 더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거 3파 연장이 아니고 5파 연장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꼽을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확산형 다이아고날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서 출발한다 치면 5파가 여기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연장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가설을 세워놓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가도 문제가 안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임펄스가 되느냐, 그리고 혹은 이렇게 간다라는 가정을 깔고 갔을 때 어디를 침범하면 안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에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0이 추세선, 2, 4 추세선 한 추세 안에 깨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그러면 여기가 4파 저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그러면 0, 2, 2파 추세선, 그 다음에 2, 4 추세선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추세는 지켜주면, 그러니까 임펄스가 이렇게 막 법칙으로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데 결국은 그냥 이 추세 유지해야 돼. 추세 저점은 안 깨는 게 좋아. 왜? 강한 파동이니까. 그러면 강한 파동이 추세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건 아까 말했던 이런 M 파동이나 플랫 파동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방향을 줘야 되는 파동에서 여기에서 이 하단선을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하단선을 깨면 안 돼. 이건 거거든요. 이렇게 임펄스인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임펄스는 이거 임펄스 아니야 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 4 추세선도 여기까지, 그러면 5파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 시나리오라고 봤을 때 여기만 안 깨면 이 추세를 안 깨면 이거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 말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1, 2, 3, 4, 5 찍고 조정이 와도 이 추세는 지켜야 된다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5파 내에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 다음에 조정 주고 5파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 2, 4 추세선은 지켜줘야 된다. 여기서 큰 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이거 5파 연장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100K보다 더 훨씬 멀리 갈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은 이 추세의 2, 4 추세선은 지켜줘야 한다.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볼 때 조금 큰 뷰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에다 좀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뭐 그리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임펄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자.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보면 1파, 2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에서 1파, 2파가 이제 3파가 시작된 거냐, 혹은 1, 2, 3, 4, 5 하고 한번 여기서 눌리고 그 다음에 갈 거냐, 요 두 가지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저는 그러니까 도미를 빠는 흡성, 어제 말씀드렸던 알트장이 오기 위해 도미가 상승하면서 가격도 상승하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 이거 한 다음에 이 도미넌스가 알트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 기준에서 한 방 쭉 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주든 약간의 하락을 주든 이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 알트로 넘어가는지를 보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알트 매매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요 부근에 됐을 때 아직 조금 모자라 보이거든요. 한 발을 시게 쌌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서 한 발 시게 쏜 다음에 여기에서 도미넌스 풀리는 거 보고 알트 받아도 되고, 혹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한 번 정도 요 매물대 정도까지 눌림이 온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뭐 1, 2, 3, 4, 5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 여기까지 조정을 준다. 그럼 여기에서는 알트 받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선은 제 관점이 틀린 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렸어?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확정이 난 시점이 제 기준으로는 어제 새벽이에요. 270K 게임 부근. 자, 그러면 제 기준에서 너 왜 오기 부려? 너 왜 고집 부려? 라고 하는 건,
틀렸음을 인지했을 때에도 제가 숏 관점을 유지하면 저는 그건 오기고 고집이고 잘못된 매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기준은 여기였고 여기가 이제 깨졌으니까 제가 롱 관점으로 변경하는 거는 저는 잘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있게 제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전에 매매가 틀린 거 인정. 그리고 뭐 매번 관점을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관점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인정하고요. 지금에 와서야 틀린 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제 관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관점이었던 이거는 이제 폐기를 하고 앞으로는 롱 관점, 눌려도 롱 관점으로 보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영상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소통도 하고요. 뭐 중간중간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단타 시점에서는 또 매매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저희 단톡방이랑 텔레그램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데 관점을 더 높은 확률로 맞추지 못해 죄송스럽고요. 뭐 욕하시는 분들께는 롱을 아마 갖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롱스윙 나신 거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매매하는 사람이고 관점을 100% 맞출 수 없기에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판단하고 한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맹목적적으로 제가 뭐 롱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숏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해서 매매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배울 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참고하실 게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배울 게 없으시면 거기에서 뭐 얻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실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관점은 참고용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대선 전이고 월말이고 이슈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흔들 가능성도 보이니까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